네, 다음은 프린트물 3페이지 386쪽 위험 부담. 무슨 부담? 네, 이것도 쌍무계약에서 오는 겁니다. 무슨 계약이요? 쌍무계약. 자, 매매계약 체결 후 건물 화재로 소실이 됐습니다. 자,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 합니다. 무슨 불능이요? 그러면 계약 당시 건물이 있었죠. 따라서 매매계약은 불성립 아니고 뭐였고? 성립했고 1, 2, 3, 4 중에서 4번입니다. 유효한 상태입니다. 근데 불이 났죠.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조문에서 재산권하고 대금이 있죠. 조문 안에. 그래서 대금을 가지고 논의하면 매도인은 채권자고 매수인은 채무자가 됩니다. 근데 건물 관련된 재산권 기준 잡으면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채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가 되죠. 그러면 대금이 불난 게 아니고 지금 뭐가 났다? 집, 재산권 관련된 게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매도인은 채무자라고 하고요. 매수인은 채권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이 고정관념은 그저 대금 돈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매도인이 무슨 자인 줄 알아요? 항상 채권자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과거의 경험을 자꾸 절대화하지 마시고요. 이 조문을 보시면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은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실 때 불난 원인이 뭐가 있을까? 응? 세 가지야. 매도인 잘못해서 화재가 냈거나 또 이례적이지만 혹시 또 매수인이 잘못해서 화재 낼 염려도 있죠. 네? 빈집 사가지고 이사 오기 전에 가끔 와서 구경하죠. 비 오는 날 와가지고 지나온 세월을 회상하면서 담배 하나 딱 물고 뭐야 피다가 담배 넣고 그대로 와가지고 홀라당 타먹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뭐요 돈을 모아서 이제 꿈이 뭐냐면 저 시골에 가서 전원 생활하는 게 꿈이야. 그래서 저기 강원도 어디다가 뭐요 전원주택 하나 샀습니다.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줬는데 산불 나가지고 홀라당 타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둘 다 잘못 없죠. 그죠? 그래서 화재 원인이 세 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거기 1번 보시면은 갑 잘못 없고 을 잘못 없다고 그랬죠. 산불 나가지고 홀라당 탔을 때는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죠. 그럼 갑은 을한테 돈 달라 할 수 없고 을도 갑한테 재산권 달라 할 수 없죠. 결국 다 따져보면은 자 결국 대가 손실은 전부 다 갑이 부담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 갑이 채무자예요, 채권자예요? 재산권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 제목이 뭐다? 채무자 위험 부담. 포인트, 채무자 갑한테 잘못 없죠. 그래서 이거는 채무 불이행 아닙니다. 무슨 일 아니다? 채무 불이행이 아닐 때 이것을 갑이 대가 손실 부담하죠. 그래서 을이 만약에 갑한테 준 계약금 중도금 있으면 그건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을이 갑한테 손해배상 요구할 수는 없죠. 아니 둘 다 잘못 없는 거니까. 자, 두 번째는 매수인 잘못해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죠? 갑 잘못 없고 을 잘못 있죠? 갑이 재산권 채무자죠. 재산권 채권자 잘못 있죠. 그럼 갑은 을한테 잘못 없으니까 돈 달라 할 수 있죠. 잘못 있는 자는 잘못 없는 자한테 재산권 달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손실은 다 누가 부담해야 돼요? 을이 부담해야 되겠죠. 이것도 채무자한테 잘못이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아니란 얘기죠. 이 두 가지 공통점은 갑한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 그 얘기야. 그러면 if 갑이 뭐가 있고
이거는 잘못이 없어요. 갑한테,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잖아요. 갑은 어른한테 돈 달라는 말은 못 하겠지. 어른 갑한테 재산권 달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건물이 날아갔으니까 재산권 받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여기에 채무령 들어가 가지고 이행지체가 아니고 여기 이행불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없이 법정 해지하고 내 돈 돌려줘 받고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은 위험부담이 아니죠. 채무불이행이다. 1번, 2번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연습하셔야 돼. 자, 그럼 요 이야기가 여러분들 귀에 있죠, 귀. 왼쪽 귀가 이행지체입니다. 오른쪽 귀가 뭐예요? 이행불능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딱 귀 잡고 매도인 불이죠. 무슨 불? 갑 잘못 있고 을 잘못 없죠. 매도인 불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채무불이행이죠. 이거 손을 떼는 순간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매수인 불. 갑 잘못 없죠. 을 잘못 있지. 채무불이행 아니죠. 갑은 잘못 없으니까 위험부담. 둘 다 잘못 없어도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위험부담이란 말만 쓰면 안 돼.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 아니다. 채무불이행일 때는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이 아닐 때 쓰는 용어가 뭐다? 위험부담. 그러면 쌍무계약의 동시이행, 쌍무계약의 위험부담. 저 보세요. 쌍무는 무가 두 개죠. 네? 내려가야 되지. 채무 이행이 되겠지. 못하는 게 뭐예요? 아니, 채무 불이행에는 양쪽 귀 잡아야죠. 왼쪽은 이행지체, 오른쪽은. 그러면 채무 불이행은 이행지체고 불능이 있죠. 그러면 쌍무에서 채무불이행의 이행지체랑 연결된 용어가 동시이행이고 채불의 이행불능이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이랑 한 세트라고. 같이 묶어서 연습하셔야 돼요. 이행지체는 동시이행하고 한 세트고 이행불능은 뭐하고 한 세트? 위험부담. 그러니까 갑귀 있고 을귀 없는 게 이행불능이고 갑귀 없는데 을한테 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위험부담하고 채불의 이행불능을 세트로 묶어서 항상 연습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야지 내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채무자 위험부담과 채권자 무슨 부담? 위험부담. 그 밑에 채무불이행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매도인불, 매수인불, 제3자불이죠. 밑에서 올라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쓸 게 뭐예요? 이제 결국 이렇게 난 거죠. 무슨 계약에서 출발해서 전형. 무슨 계약에서요? 지금 전형 반대는 뭐고요? 비전형이고 그 다음에 낙성했잖아요. 무슨 계약이요? 낙성 반대는 뭐다? 요몰이다. 낙성 반대 이제 쌍무하고 뭐 있어요? 편무 있잖아요. 그럼 쌍무에서 이쪽도 채무가 있고 이쪽도 채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쭉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채무 이행하는 것을 뭐라 한다? 그래요. 이걸 출연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쓰는 용어가 뭐다? 채무 불자 쓰는 거 아니야? 불자. 그럼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하고 뭐가 있었다? 이행지체가 있었고 뭐가 있었다? 이행불능이 있는데 쌍무에 뭐하고 한 세트를 묶어라.
동시 이행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행지체는 쌍무에 여기 동시 이행하고 한 묶음이잖아요. 그러면 이행불능은 뭐랑 한 묶음이다? 그래요. 위험부담. 매도인불, 매수인불, 뭐다? 제3자불. 그러니까 위험부담할 때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위험부담. 이렇게 연습하라는 얘기야. 이쪽은 채무불이행이다. 이행불능이죠. 이 두 가지는 잘 보면 갑한테는 잘못이 없잖아. 채무자한테는 잘못이 없으니까 무슨 불이행이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닐 때 쓰는 용어가 위험부담. 채무불이행 때 쓰는 용어가 뭐다? 이행불능. 이렇게 묶어서 연습해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제목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3자 계약은 건너가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4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자, 4페이지 가시면 이제 드디어 계약법 총칙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무슨 해제권 발생? 그럼 법정 해제 들어가면 거기 1번이 이행지체죠. 2번이 이행불능이죠. 자, 법정 해제는 단독행위입니까? 쌍방행위 계약입니까? 해제는 단독행위죠.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에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1차 면제받은 동철이 상추 먹고 잠에 취해 무슨 행위예요? 단독행위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 제가 398쪽 해가지고 맨 꼭대기에 제가 합의 해제를 뽑아놨어요. 무슨 해제? 프린트물에 합의 해제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합의 해제 계약이죠? 전형이에요? 비전형이에요? 비전형이죠? 너도 좋고 너도 싫고 나중에 끝내자 그런 얘기죠? 그럼 합의 해제는 손해배상이 없겠네. 그리고 돈 돌려줄 때 이자 붙여줄 필요가 없다. 그게 판례 태도예요. 그래서 앞으로 합의 해제가 나오면 여기 눈도장 찍으란 말이에요. 단독행위가 아니고 전형 계약이 아니고 비전형 계약인데 합의 해제는 끝난 거니까 손이 없다. 네 글자입니다. 합의 해제 손이 없다. 입에서 계속 내뱉으세요. 판례 태도니까 손해배상 문제도 없고 이자 붙여줄 필요 없다는 얘기죠. 또 그 밑에 그거 외우려고 자꾸 머리 쓰지 말고 2번, 3번은 기억하지 마시고 1번만 기억하라고. 합의 해제는 뭐가 없다? 손이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법정 해제권 발생해서 이행지체 들어가 봅시다. 채무자 잘못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게 이행지체죠. 두 번째,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할 필요가 있죠. 최고 동그라미. 자, 짧게 최고해도 최고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또 두 번 최고할 필요는 없고요. 짧은 최고, 상당한 기간 지나서 해제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행지체가 빠졌을 때 최고 들어가는 거죠? 이행지체가 아닌데 최고 날라오면 최고는 효력이 없죠. 그럼 아까 중도금 안 주고 잔금 안 주고 현재 시점에서 무슨 시점이요? 중도금 안 주고 잔금 안 주고 현재 시점이에요. 자, 이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빨리 중도금 잔금 갖고 와 최고 날리면 그 최고는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중도금 안 주고 잔금 안 주고 어디까지 왔어요? 현재까지 왔어요. 그죠? 잔금 안 주고 현재까지 왔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럼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아니,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갑하고 을하고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동시행 관계 아니에요? 돈은 다 결정됐잖아요. 아까 서류 이때부터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때부터 무슨 관계요? 무슨 관계? 근데 갑이 을한테 뭐 내놓으라고? 증도금, 잔금 갖고 오라고 갑이 최고장 날리면 최고는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네, 정답은 없다죠. 지금 무슨 관계 있어? 이미 결정돼 있잖아요. 잔금, 기준, 이전, 중도금, 못준, 지연이자 결정돼 있잖아요. 이땐 지연이자가 없잖아, 전부 다. 그러니까 무슨 지체가 아니니까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 갑이 최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서류를 뭐해서 제공해서 뭐에 빠뜨린 다음에 이행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최고 들어간다니까. 이행 지체가 아닌데 최고장 날라왔죠. 이때 매수인이 겁먹을 거 뭐 겁먹을 게 뭐 있어. 그냥 읽어보고 별것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면 되잖아. 또 갑이 전화 오죠. 왜 중도금 안 주고 막 날라오죠. 이때 을이 또 뭐라 그럽니까? 네? 알지도 못하는 것이 무식해가지고 야 네가 서류를 줘야지 내가 지체인데 왜 자꾸 독촉을 해? 이런 말 하면 바보라고 바보.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서류를 줘야지 지체가 내가 알게 되면 갑이 어떻게 할 거예요? 서류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다음부터 뭐 해야 돼? 그다음부터 이제 지연이랑 와그작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 안 하는 게 도움될 때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괜히 아는 척 했다가 이쪽에서 서류 날라오면 그다음부터 전부 다 지연이자 붙어야 되잖아요. 아까 항변권 주장해야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아요. 입 다물고 있어도 지체 책임 면제받는 거야. 그럼 책에다가 입 다물고 있으면 이렇게 나올까? 그럼 뭐라고 하는 거야? 항변권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최고 날리려면 뭐에 빠뜨린 다음에 그 이행지체가 돼야지 최고 되는 거지 지체가 아닌데 최고 때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놓고 이행지체의 특수한 이행지체가 거기 정기행위란 말이 있습니다. 정기행위 예식장 화한주문입니다. 12시 식이 진행되면 12시 전에 화환이 와야 되겠죠. 식 다 끝난 다음에 화환 갖고 의미가 없잖아요. 식 다 끝났는데 그때 화환 갖고 들어오면 뭐예요? 주문한 사람이 이러죠 그냥. 이게 뭐예요? 아 그냥 가지고 가라고. 이게 해제한 거예요. 뭐였다고? 그럼 정기행일 때는 최고란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화환 갖고 온 사람이 이 차가 밀려서 갖고 왔는데 에? 최고 없이 했으니까 안 된다.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기행위는 최고는 필요 없습니다만은 말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계약법에서는 말을 해야 해제되고 말을 해야 해지되는 것이지 법전에 자동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게 되면요. 주문할 때 미리 얘기해야 돼요. 식 12시 전까지 안 오면 이 계약은 뭐 한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해제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조건 따라서 하는 게 좋겠지. 그죠? 근데 조문에서는 당연 해제는 없고요. 해제 의사표시가 뭐하다? 필요하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원시적 불능 아니고 무슨 불능 얘기죠? 자, 최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최고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 자, 최고할 필요가 없죠. 또 서로 동시행관계에 있다가 매도인 잘못으로 건물이 화재가 나면 매수인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이행불능 같은 경우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근데 아까 이행지체 최고 들어갈 때는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반대 의무 이행 제공해서 지체에 빠뜨려야 되겠지. 이행불능은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놓고 거기 이렇게 표시되겠죠. if 있죠. if. 매수인 잘못으로 이행할 수가 없다. 그럼 지가 잘못해서 화재 만들어 놓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논리 모순이죠. 이 해제 밑에는 원상회복, 손해배상이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매수인이 지가 잘못해 놓고 화재 만들어 놓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법정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 요구하면 논리가 안 맞죠. 그러니까 매수인 잘못으로 이행할 수 없으면 매도인 채무자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불이행이 아니에요. 최불이행이 아니니까 이건 위험부담으로 놀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잡아보세요. 채무불이행이다 이행불능이죠. 매도인불. 매수인불 제3자불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지. 위험부담. 그러니까 그 판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쌍무의 동시이행은 채무불이행의 이행지체랑 항상 엮여서 공부하시고 쌍무계약의 위험부담, 채무불이행이 아닌 위험부담은 채무불이행의 이행불능과 세트로 기억하시라. 자, 그래놓고 이제 밑에 이제 405쪽 가셔가지고 해제권 행사입니다. 자, 해제권 행사하게 되면 1. 소급적 실효죠. 그러니까 계약에 보세요. 뭐 했었어요? 유효했었죠? 유효 이렇게 가다가 계약을 뭐 한 거예요? 이 제가 한자로 필요하면 제거할 제자입니다. 뭘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이거 올라가야 돼. 이걸 매매를, 유효한 매매 계약을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2번 원상 회복은 당연한 거 아닐까? 무슨 회복이요? 자, 해제하면서 무슨 회복 들어가는 거요? 매매가 없었던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무슨 회복? 자, 유효했습니다. 임대차입니다. 무슨 대차요? 임대차가 유효합니다. 자, 유효하다가 차임 2기분 이상 연체하면 주인이 꺼져라고 화내죠. 나가! 해! 지! 이 제자는 제거할 제자고 뭐 할 제자고요? 지는 뭘까요? 네? 정지! 그 뭐야? 멈출 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멈춰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부터. 이건 언제부터고? 이건 제거하는 거니까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처음부터 올라가는 거고 멈춰서 끝나는 거니까 언제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낸 건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증금에서 못 받은 유효한 거니까 털고 가야 될 거예요. 털고. 그 털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책에다 털고 한다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청산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무요? 다 이게 포장된 말이요. 사실 별거 없는데. 무슨 의무?
원상회복하고 청산의무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 이제 원상회복 들어가면 선의 악이 묻지 않고 현존이익 여부 묻지 않고 전부 뭐 할 것? 반환하는 거예요. 뭐뭐 묻지 않는다? 귀책 사유가 있든 없든 다 뭐 하는 거예요? 돌려주는 게 원상회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돈 혹시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여줘야 되죠. 받은 다음 날입니까? 받은 날로부터입니까? 하루라도 더 받아야 돼. 아니 시험에 이런 게 나온다니까. 조문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왜? 저쪽 돈 융자 받아서 대출 받아서 이자 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았던 돈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뭐다? 이자 붙여줄 것. 아까 합의 해지에는 돈 돌려줄 때 이자 붙여줄 필요 없다고 그랬었지. 그래서 아까 손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선악을 묻지 않아도 좋은 게 뭐냐면 그 밑에 손해배상이 기다리고 있잖아. 무슨 배상? 그럼 예를 듭시다. 갑이라는 남자하고 의리한 여자랑 만나서 몇 년간 이렇게 연애하다가 남자가 반칙했어. 양다리 걸친 게 들통났어. 여자가 열받아가지고 뭐야? 화나가지고 문자 보내요. 해제하겠다 합니다. 뭐라고요? 해제. 너랑 만났다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문자에다가 그동안 선물했던 목록을 전부 다 적어서 보냅니다. 다 갖고 오라고. 남자가 뭐 해야지? 갖고 와야 돼, 안 갖고 와야 돼? 박스에 전부 다 담아왔습니다. 그 여자가 뭐야? 무슨 회복하는 거야? 원상 뭐야? 회복. 다 달란 얘기죠. 근데 이 잘못 있는 남자가 여자한테 뭐 하는 거예요? 용서를 빌는데도 뭐야? 허락 안 해주니까 남자가 열받으니까 갑자기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줬던 신발 벗어라.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왜? 원상회복은 귀가 있든 없든 선이 다 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뭐야? 잘못 있는 자가 어떻게 감히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 원상회복은 잘못이 있든 없든 선악 묻지 않고 다 돌려주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자가 신발을 벗어주면서 그래 신발 돌려줄게. 근데 너 잘못 있지? 밑에 손해배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 이 신발로 뺨때기 맞으라고 해서 그냥 뺨 갈기는 거야. 무슨 배상?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손해배상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상회복은 뭐와 뭐를 묻지 않는다? 원위치 시키는 거기 때문에 뭐 묻지 않는다? 선악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손해배상 들어가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이 선택적 행사입니까?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함께 들어가겠죠. 이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이 원칙입니까? 실내이익배상이 원칙입니까? 이행이익배상이 원칙입니까? 실내이익배상이 원칙입니까? 그러면 여기를 봐요. 여기 봐. 다시 읽을게요. 채무불이행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그럼 손해배상은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아니 이행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뭐가 원칙이다? 이행이익배상이 원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손해가 아니고 뭐다? 이행이익. 그래서
모를 때 손해배상이만 나왔을 때 모를 때는 이행이익이 맞습니다. 손해배상 들어가면 모를 때는 뭐를 선택하세요? 이행이익을 선택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상회복, 선악 묻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왼손 들어보세요. 이게 1, 2, 3번 취소죠. 뭐라고요? 취소는 제한 능력자, 두 번째 능착사가 여기서 출발하죠. 네? 제한 능력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성년된 날로부터 3년 내 실제 취소하면 2번 되죠. 취소하면 2번 되죠. 그때 쓰는 용어는 부당이득. 무슨 이득? 그걸로 끝나죠. 부당이득은 선의, 악이 구별해서 달라집니다.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근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밑에 손해배상이 별도로 있지. 그러니까 원상회복은 뭐와 뭐를 묻지 않는다. 밑에 손해배상 따로 있으니까. 근데 취소 효과 무슨 이득은? 제한 능력 착오 사기 취소하게 되면 딱 부당 이득은 돌려주는 거죠. 선의 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져. 단 제한 능력자만큼은 선악 묻지 않고 현존이익.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뭐다 달라지는 거예요. 취소는 부당 이득 그걸로 끝나니까 선의 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데 4번을 전제로 하는 법정 해제는 원상회복 밑에 뭐가 붙었기 때문에 원상회복은 뭐와 뭐를 묻지 않는다. 선악을 묻지 않는다. 아셨어요? 그리고 손해배상은 뭐가 원칙이다? 이행이익배상이 뭐다? 원칙. 그 다음에 이제 그 소급적 실효에서 1번, 2번, 3번 있죠? 네? 요게 지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소급적 실효의 가로 1번. 의무를 위반한 자, 해제를 당한 자도 해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갑의 뭐로 인해서 그죠? 귀책 누구 잘못으로 뭐 오란데 잘못이 있다 합시다. 갑이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해제가 을한테 도달하게 되면 이 계약은 소급적으로 수료가 되는 거죠. 끝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갑이 재차 다시 이행을 요구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을은 계약이 끝났으니까 이행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갑이 해제를 하게 되면 이 계약은 뭐 한 거다? 끝났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갑이 이행을 청구하게 되면 이건 논리 모순이잖아. 이때 이 잘못이 있는 자도 뭐 할 수 있다. 네가 해제했으면 끝난 거니까 나도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뭐가 있는 사람도. 잘못이 있는 자도 네가 해제를 했으면 형성권이거든요. 끝났으니까 끝났다는 사실을 이쪽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 계약의 이행으로 등기가 이전된 경우 해제에 의한 소유권 복귀는 자동 복귀인가 말소 복귀인가? 수없이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3번에서 취소해서 확정 무효가 되죠. 소유권 자동 복귀, 말소 복귀. 그것도 자동 복귀. 4번을 전제해서 해제하더라도 소유권 복귀는 언제다? 자동 복귀다. 그런 얘기야. 그럼 봅시다.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자,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입니다. 중도금만. 근데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뭐 넘겨줬다고요? 보통은 안 넘겨주는데 특수한 경우는 넘겨줄 수도 있거든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다. 자, B점 때 을이 뭐만 줬는데? 중도금만 지급했는데 등기를 넘겨줬다는 거죠.
그럼 등기는 유효 등기죠. 무슨 등기요? 해서 이렇게 해서 시점 때 뭐만 주면 돼요? 잔금을 만약에 안 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뭐 할까 이제? 해제하겠죠. 그러면 해제를 하게 되면 해제되기 전 이 유효 등기에 붙여먹은 제3자가 있을 수 있겠죠. 병이. 그럼 얘는 선의도 악의도 다 보호를 받겠죠. 뭘까?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앞사람이 오케이면 뒷사람 묻지 않고 묻어가는 것. 이걸 책에서는 엄폐물 법칙 이렇게 얘기하죠. 앞사람이 오케이면 뒷사람 묻지 않고 사람 묻지 않고 묻어가죠. 저는 이걸 방패 법칙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해제 이전 유효 등기라고 돼 있죠. 거기다 써놓을 말은 영어로 오케이. 유효 등기면 오케이죠. 그럼 제3자는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오케이죠.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금 아직 아무한테 안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죠, 지금. 자, 그런데 만약에 해제가 되면 이 등기는 무슨 등기가 될까요? 무슨 등기가 돼요? 무효 등기가 되죠. 그죠? 이때 병한테 건너갔을 때 병이 뭐일 수도 있고요. 뭐일 수도 있어요. 악이죠. 그럼 앞에서 이런 거 공부했었죠. 꽝이면 꽝이다 이러면 했었죠. 이게 꽝이면 이것도 뭐다? 꽝. 이게 우리의 대원칙이죠.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선의가 보호될 수도 있죠. 그래서 판례가 악인은 보호를 안 해주겠지만 누구는? 그래서 그 밑에 해제 이후라고 돼 있죠. 해제 이후 무효 등기죠. 그럼 꽝이면 원래 꽝이죠. 근데 판례가 선의는 보호해주겠다고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오케이면 오케이, 꽝이면 꽝이죠. 특별한 경우에 선의가 보호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7쪽 가보세요. 책자 가보세요. 407쪽. 자, 407쪽 가시면은 실력 체크 문제가 있어요.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 계약 해제 전 계약상 채권을. 자, 목적어가 채권 동그라미 하세요. 채권. 그럼 이 채권은 계약에 붙은 거죠? 네.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 권리로 해서 처분금지가 처분 결정받은 채권자. 이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 동그라미. 부동산을 계약 해제 전 가압류 집행한 자. 디귿 계약 해제 전 계약상 채권 동그라미. 그럼 잘 보세요. 부동산 거기가 있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습니다. 갑은 대금 채권 있죠. 매수는 재산권 채권이 있죠. 그러면 부동산에 연결된 자가 있고 그 채권에 연결된 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때 끝에 가서 밑에 가서 해제를 하게 되면 무엇을 해제하는 거예요? 그럼 매매 계약을 X 치는 거죠. 그러면 그 계약 자체가 사라지면 거기에 붙어 있었던 채권도 사라지지 않을까? 아니, 매매 계약에서 대금 채권, 재산권 채권이 나왔으니까 매매 계약이 X가 되면 그 채권도 사라질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채권을 붙잡고 있는 사람도 죽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기억 디귿은 채권은 사라지죠. 매매에서 나온 채권이 있었는데 매매가 해제가 되면 채권도 X가 되겠죠. 이 채권, 사라지는 채권을 잡은 사람은 썩은 동아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해제가 되더라도 부동산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 부동산 압류한 사람은 금동아줄. 그래서 프린트물에 제가 적어놨어요. 407쪽 확인 해제 별 3개. 첫 번째 점, 계약 해제 전 계약상 채권을 압류한 사람은 썩은 동아줄 잡고 있는 사람이죠. 따라서 제3자 아니다. 근데 해제 전 매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압류한 사람 있죠. 해제가 되더라도 부동산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 무슨 사람? 금동아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상 회복하더라도 누구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럼 이 제3자가 보호받으려면 썩은 동아줄 잡고 있으면 안 되겠지. 금동아줄 잡고 있으면 할 수 있죠. 그래서 407페이지는 이런 문제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특예의급 문제입니다. 아주 어렵게 낸다고 출제자가 생각해서 낸 문제예요. 근데 썩은 동아줄하고 금 동아줄을 대입하게 되면 쉽게 풀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려운 것들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404페이지는 결국 이거 보충한 거죠. 어려운 거. 이거 보충한 거죠, 이거.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최고. 지체에 빠져야지 최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불능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최고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체에 빠뜨리려니까 할 수 없이 반대 의무 제공해서 지체에 빠뜨린 거고, 이행불능은 뭐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반대 의무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해제가 발생해서 격지자 해제는 발신주의, 도달주의? 격자만 나오면 발행하면 안 된다니까. 격지자 승낙만 발신주의고 나머지는 도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제가 도달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가 되죠. 그게 원상 회복에 들어가는 거야. 원상 회복, 소급적 실효시키겠죠. 그죠? 그래도 누구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 원상 회복할 때 소유권은 자동 복귀야, 말소 복귀야? 자동 복귀. 그죠? 또 제3자가 썩은 동아줄 잡고 있으면 보호가 안 되겠지만 금 동아줄은 보호되겠죠. 돈 들일 땐 이자 붙여줘야 되겠지. 받은 날, 다음 날. 플러스 무슨 배상 들어가요? 손해배상 들어가겠지. 그죠? 그러니까 원상 회복은 아까 뭐와 뭐를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다 원위치. 손해배상은 기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들어가겠죠. 이행이익배상의 원칙이야, 실례이익배상의 원칙이야? 이행이익배상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반드시 나옵니다.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채무불이행. 그래서 채불의 이행지체는 쌍무에 동시행하고 한 세트고, 채불의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이 아닌 위험부담하고 세트로 항상 기억하게. 네, 잠 쉬었다가 계약법 강론 갈게요.